안녕하세요. 3월 5일 주말 토요일 네오이민텍의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민텍이 상장된 지 이제 1년 정도, 최소한 저는 2년 정도를 보니까 내년 3월 이후를 좀 기대해보고, 그런데 올해도 역시 5월 이후 정도는 조금은 네오이민텍의 현재의 주가 상황으로서는 기대해볼 만도 하지 않은가. 네오이민텍은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평가를 1조 원 규모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충분히 9,3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형성을 하다가 여전히 시가총액 1조 원을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올 12월까지 그리 되어 있었죠. 그러나 1월 정도에 2022년 이민년 1월이 들어서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신라전의 상패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1월 달에 이와 같은 급락계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잠시 코스닥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1월부터 이와 같은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네오이민텍 역시나 이 여기 1월 26일에 또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에 그러한 조기 금리로 인해서 또 큰 폭의 코스닥 시장 이와 같은 흐름을 또 보였었죠.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트리플 바닥의 형성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네오이민텍 역시나 이와 같은 1월달, 2월에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전쟁의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부터 시작된 12월인가요? 블록딜의 물량으로 이제 1월에 투매 양상으로 보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어쨌든 2020년, 2021년도에 저는 블록딜에 대한 그러한 물량의 악몽 같은 그러한 시간을 2021년도에 경험을 또 했는데 네오이민텍은 설마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에 제약바이오의 업황과 동조화를 이루면서 큰 폭의 하락을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오이민텍은 현재 외국인 보유가 918만 주 9.3%에 해당을 하는데 최저 외국인 보유가 900만 주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보게 되면 12월 23일 이때에 이제 블록딜이 진행이 됩니다. 블록딜이 진행하기 직전에 외국인 보유는 9.5%, 즉 940만 주 정도를 외국인이 보유를 했었죠. 그러면서 12월 23일에 200만 주를 외국인이 받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 200만 주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 기관 투자가와 이렇게 블록딜 물량이 받은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월 13일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도 역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되어져 있고 최저 9.15% 즉 900만 2만 4천 주까지의 최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받으면서 즉 블록들이 나오기 이전에 지분 보유보다 더 적은 모습 현재는 9.3%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반등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강해 보입니다. 현재는 오늘 새벽 3시만 하더라도 유럽 저녁에 일제히 금융시장이 3에서 4%의 폭락, 급락이 나온 상황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내의 원전의 화재 위험성, 즉 방사능 오염에 대한 그런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그러한 상황을 연상을 해서 공포에 질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아침 6시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는 1%대 또는 1% 미만의 역시 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국내 시장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금리 인상,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유럽 내에서의 원자재 공급 물량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거래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물가 상승은 참여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은 역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달 3월 16일에 FOMC의 조기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은 0.25%를 점진적인 잽잽잽 형태로 간 거로 이렇게 시사를 했지만 0.5% 이상 저는 작은 확률 0.75 매도 먼저 맞는 법이 것이 낫다라고 어차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5% 또 0.75 5월 초 또 6월 중순 이렇게 상반기에 여전히 3번에 걸친 FOMC의 일정이 있고요. 또 하반기 4번 총 1년에 4차례의 FOMC 일정이 있다라고 볼 적에 금년도에는 1.5%의 전체적인 3월 이번 16일부터 해서 올해까지 2022년도에 미국 FOMC의 금리 인상은 1.5% 정도만 오르게 되는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금리 인상은 1차적으로 3월 16일은 지나고 나서야 네오 이민택이든 국내 시장이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가 해소되면 네오 이민택도 4월에 또 AACR이라든지 6월 또는 뭐 9월, 11월 이렇게 네오이민텍은 면역 강함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상장 2년 정도 내년 3월 이후 정도는 기대이지만 그럼에도 5월 이후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해 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소한 10,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기사의 내용들을 잠시 한번 다시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선 T세포의 증폭제 개발 기업 네오이민텍이 올해 2022년 임상 결과가 촉속들이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T세포 증폭제 관련 신화 후보 물질로 임상 단계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은 네오이민텍 뿐이고 사실 IL7에 주목한 첫 기업은 프랑스 제약사의 사이러디스였는데 사이더리스는 200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한 IL7 관련 물질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나 비형 감염 등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을 시도한 바 있고 회사 측은 이 물질로 바이러스를 공격할 T세포가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양세환 대표는 우리가 생산한 NTI7은 사이더리스의 물질보다 반기 라이프타임이 10배, 생산 수율이 100배 이상 우수하고 암을 공격하는 데 특이적인 T세포 생산에 최적화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특허를 내면서 우리 물질에 대한 방어벽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양세환 대표는 말했습니다. 양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처럼 T세포 증폭제를 mRNA의 형태로 넣어주는 기업이나 IL7과 다른 항암 물질을 이중항체로 구성한 약물을 설계하는 기업 등이 여러 지역에 존재한다. 양 대표는 여러 기업이 T세포 증폭제를 활용해 신약 개발을 시도하기 시작했지만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우리만 유일하게 임상 단계에 진입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로키7이라고 그러죠. NTI7은 현재 항암 10건, 코로나19 등 감염질환 4건, 급성 방사선 증후군, 기타 질환 1건 등 총 15건의 임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여기는 스위스 로쇼의 티센트릭, 머크의 키트루다, BMS의 옵티브 등 빅파마와 계약을 맺고 함께 수행하는 병용 임상 연구 4건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텅이 아니고 이것은 턴인데요. 진행한 면역 항암 학회 SITC에서 키트루다와 NTI7을 병용 투여하는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다. 내년 정도라면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키트루다 단독 요법 시 효과가 전혀 없었던 일부 난치성 암에서 NTI7 병용 요법을 쓰면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이었고, 양세한 대표는 빅파마들과 하는 임상은 이미 임상 1 이상 또는 2상인 상태라며 이들의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NTI7을 함께 병용 투여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다양하게 축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약 개발 원년 2.0 선포, 기술 이전과 가속 승인 등 개발의 속도를 낼 것이다. 그래서 2022년 올해가 좀 기대를 하는데, 상장한 지가 이제 1년 좀 지나면서요, 개인적으로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오이뮨텍은 자체적으로 올해를 신약개발 원년 2.0으로 선포를 했고, 양 대표는 설립 후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 NTI7 임상 파트너를 찾아 연구를 축적한 1.0 시기였고, 올해부터는 2.0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아웃, 품목 허가를 최우선 목표로 띄는 2.0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오이뮨텍은 지금까지 진행된 NTI7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로부터 주요 적응증에 대한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양 대표는 빅파마의 면역 항암제와 NTI7의 병용 임상이나 우리 물질의 단독 임상 등에서 강력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기술 이전 또는 가속 승인 등 최적화된 신약 개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그리고서 원자재 상승, 금리 인상 부분이 현재 두 가지가 남아있고, 현재 블록딜에서는 물량에서는 네오이뮨텍인 자유로운 상황인 상황에서 현재는 7,000원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저점 여기 9,300원이라든지 10,000원을 돌파하는 데는 대단히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곳을 뚫고 지나가는 10,000원에 안착을 하면서 임상의 모멘텀, 기술 수출 부분으로 이제 일봉 주봉상에서의 그러한 모습, 가장 상장할 때의 가장 고가가 17,450원, 15,000원대를 돌파하는 날이 언제일까? 즉 여기에서 100% 상승하게 되면 14,000, 15,000원대가 되겠죠. 일단은 10,000원에 안착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이뮨텍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에 6,100, 200원까지의 저점을 형성하고 현재 7,000원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인데요. 3월에 이제 둘째 주, 다음 주, 그리고 3월 시장, 일단은 금리 인상 3월 16일이 지나봐야 정도 낫지 않나. 어쨌건 7,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조금씩 해놔서 기다려보는 그 이유인즉식은 이제 블록딜의 물량이 소화가 됐다는 것. 물론 다른 이제 유럽과 러시아에서 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축 이런 부분에서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한번 하고 그 이유를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현재는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어찌 될지 모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주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에 해당을 하죠. 환율 또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대래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죠. 수익성 구조. 아직은 네오 이뮨텍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 특례 형식으로 상장됐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임상의 모멘텀들의 결과물로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게 될지 현재는 장악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냉철하게 지켜보시고 기다려 보시면서 관망을 하는 상황으로 시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